1-1강 오디션 봅시다. 안녕하세요. 전 시즌에서는 배우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배우 됩시다를 못 보셨다면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도 쉽사리 오디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디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프로필 투어를 열심히 했는데 연기 영상도 보냈는데 왜 이리 오디션 연락이 오지 않는 걸까? 오디션은 프로필을 돌린다고 다 볼 순 없는 건가? 오디션 기회는 원래 적은가? 자, 여기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영화나 드라마 오디션이 신인에겐 얻기 힘든 기회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프로필을 그냥 돌리기만 해선 오디션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오디션 기회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영화.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제작사 프로필 투어를 하고 후기도 올리고 하는데요. 대부분 영화는 영화 제작사에 찾아가서 직접 프로필을 내야 해요. 영화 오디션이야말로 배우가 두 발로 직접 뛰어서 기회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영화 제작사의 프로필을 돌릴수록 오디션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영화 PR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제작사 정보. 제작사 정보를 알아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영화진흥위원회, 줄여서 영진이 홈페이지 이용하기입니다. 영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연구 통계에서 영화 제작 현황을 클릭! 그곳에서 해마다 개봉 예정 영화, 촬영 중인 영화, 촬영 종료된 영화 등등 어떤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는지를 전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작 과정 중에 있는 제작사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검색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다음 영화 제작 예정이 있는지,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제작 중에 있는 영화가 있다면 오디션은 언제쯤인지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프로필 투어를 하는 거죠. 영화에는 영화마다 인물조 감독과 캐스팅 디렉터가 존재한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바로 배우 프로필을 보고 오디션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배우들은 이분들에게 프로필을 내고 오디션 연락을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영화 제작사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모여 일하는 곳이죠. 배우 프로필만 받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진짜 오디션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선 저들에게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결국 이렇게 프로필만 내고 오면 저에게 연락이 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프로필을 돌렸는데도 오디션 기회가 너무 적었다면 아마 저 부분에서 막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 전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캐스팅을 하는 인물 조감독님도 캐스팅 디렉터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배우들을 다 기억하고 부를 수는 없답니다. 그렇기에 배우는 각자 스스로를 PR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PR이 단순히 프로필만 가져다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이번에 프로필을 가져가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배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프로필을 돌리는 것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 돌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PR의 목적을 프로필을 돌린다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오디션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 PR해보세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나만의 방법이 생길 거예요. 영화는 한 작품이 끝나면 그 영화에 임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또 다른 영화를 제작하러 간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PR을 한다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렇게 또 PR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드라마 오디션을 위한 PR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디션 봅시다. 1-2강 오디션 봅시다. 자, 지난 시간 영화 오디션에 이어서 오늘은 드라마 오디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경력이 없는 이제 막 시작하는 배우들에게는
영화보다 드라마 오디션이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드라마 오디션 자체가 주조연급 오디션이 많고 캐스팅 디렉터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연 경력이 많거나 소속사가 있는 배우들에게 오디션 기회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소속사가 없는 신인 배우는 드라마 오디션을 볼 수 없을까? 드라마 오디션 기회를 얻기 위한 핵심, 바로 캐스팅 디렉터 오디션입니다. 드라마에서 조 단역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 디렉터가 다이렉트로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따로 드라마 오디션을 본 경우가 아니라도 캐스팅 디렉터가 직접 캐스팅을 하는데요. 그래서 드라마 오디션이 아니라도 캐스팅 디렉터 오디션을 본다면 우리는 드라마의 조 단역으로 캐스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차 경력을 쌓고 캐스팅 디렉터와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다음에 캐스팅 디렉터가 진행하는 작품 오디션의 기회도 올 수 있겠죠? 물론 캐스팅 디렉터도 사실 개인이 따로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포기하냐? 아니요. 제작사 정보를 찾듯이 캐스팅 디렉터의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찾아서 꾸준히 연기 영상과 프로필을 업데이트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아요. 내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거죠. 캐스팅 디렉터 정보는 모든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에서 담당 캐스팅 디렉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캐스팅 팀 혹은 캐스팅 디렉터 이름을 알아서 연락처와 이메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미 그 라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PR을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캐스팅 라인이 있는 연기 스터디에 찾아간다든지 캐스팅 디렉터가 상주하는 방송 연기 학원으로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네이버의 액터 길드 카페나 필름 메이커스도 꽤 오랫동안 배우들이 캐스팅 정보를 공유해와서 참고하셔도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드라마 오디션 기회를 얻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가 기회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말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PR이에요. 아무리 프로필을 돌려도 연락이 안 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PR법을 고안해보고 실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얻기 위해 PR을 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쏟아질 겁니다. PR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디션 봅시다. 2강. 오디션 독백 고르는 법. 저희 사실주의 블로그에서 가장 높은 검색 키워드가 뭘까요? 캐스팅 디렉터? 출연 현황? 바로 독백이에요.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그만큼 항상 독백을 찾아 헤맨다는 뜻이겠죠? 한 오디션에서 배우 한 명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길면 15분, 짧게는 5분도 채 안 되기도 합니다. 짧은 인터뷰와 자유연기, 지정대사를 보면 어느새 끝이 나죠. 그리고 배우는 그 안에 내가 어떤 연기가 가능하고 어떤 이미지를 가진 배우인지를 어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어떤 독백을 연기할 것인가 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디션용 독백을 준비할 때 꼭 고려해봐야 하는 것들과 조금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흔하디 흔한 독백은 피해라. 네이버나 대본 창고, 독백 모음집 등등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남녀 독백들이 있습니다. 남자 독백, 여자 독백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대사들. 배우 지망생이라면 한 번쯤은 다 봤을 그런 대사들. 그런 대사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 흔하기 때문에 나 말고 누군가도 그 대사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이미 그 대사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사를 연기한 배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그 대사의 첫 부분만 들어도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직접 따고 찾고 만드는 것도 노력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찾고 준비해 봅시다. 두 번째, 심플한 대사를 고르자.
일단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디션은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고 긴 대사는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디션용 독백을 고를 때는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하고자 하는 말이 심플한 대사를 고르는 게 좋아요. 심플하다 하는 말이 안 와닿는다고요? 자,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1번. A가 B에게 할 말을 다이렉트로 하는 상황의 대사와 2번. A가 C에 대한 이야기를 B에게 하는 상황의 대사 중 무엇이 더 심플하냐 하면 1번이 좀 더 심플한 상황의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오디션에서 심플한 대사가 좋은 이유가 오디션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관객이 쭉 스토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대사와 연기만 보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복잡하게 이러쿵저러쿵 길게 꼬여있거나 상황을 이해하기에 정보가 너무 없거나 하는 대사들은 오디션장에서 심사위원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사만 듣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대사가 좋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센 감정보다는 명확한 목적을 둔 일상 연기가 더 좋다. 자, 이번 강의에서 제일 포인트. 오디션 독백이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꽉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자유독백에서 나의 에너지를 보여주겠다 하면 강한 감정값에 한마디로 분노하는, 오열하는, 울분을 토해내는 촉촉하게 젖어있는 등등 이런 느낌의 대사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NO! 자, 우리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연기는 사실 주연 배우가 하는 롤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오디션장은 위에서 말했듯이 아주 많은 인원이 짧게 치고 빠지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겁고 진지한 연기는 자칫 지루함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어서 보편적으로 오디션에서 유리한 조건의 연기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해야 하는 점은 오히려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가볍게 연기가 가능하고 나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다를 보여주는 편이 그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 오디션마다 조금씩 원하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정답을 내려서 오디션용 독백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디션용 독백을 고를 때 캐스팅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보고 생각해서 오디션을 준비한다면 조금씩 오디션에서 원하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지고 그렇게 오디션에 붙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오디션 봅시다. 3강. 영화 오디션과 드라마 오디션. 오디션에는 여러 형식이 존재합니다. 배우 됩시다 오디션 편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영화 오디션과 드라마 오디션을 나눠서 두 오디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사실주의만의 꿀팁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기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영화 오디션과 드라마 오디션.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난해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영화에서는 되고 드라마에서는 안 되는 것, 또는 드라마에서는 되고 영화에서는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이러면 각각 오디션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조금 선명해질 수 있어요. 우선 욕설. 영화에서는 욕설이 난무해도 위화감이 없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서야 욕설이 자연스러운 부분은 아니죠. 물론 두 가지의 오디션 다 욕설이 난무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필요에 의한다면 해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반면에 드라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드라마는 시청 연령대가 열려있고 영화는 제한을 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영화는 좀 더 캐릭터가 강한 배우들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드라마는 캐릭터라고 해도 이미지적인 부분을 아주 버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뭐랄까 드라마상에서 못생긴 캐릭터여도 어느 정도는 예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두 오디션은 임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영화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드라마는 정돈된 느낌을 추구합니다. 헤어 메이크업이나 의상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는 거의 민낯 느낌의 자연스러움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오디션 안내할 때 민낯으로 와달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조금이라도 더 이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고 싶어서 풀메하고 오는 배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삐빅! 그에 반해 드라마 오디션은 맞선 나가는 느낌으로다가 딱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샵에서 헤매도 받고 카메라 테스트에 잘 받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장르는 원하는 느낌 자체가 조금 달라요. 오디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쁘고 잘생기게 하고 간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 차이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준비할수록 캐스팅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다음은 두 번째 차이점. 지정대사에 대한 틀. 위의 이야기랑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대부분 오디션이 잡히고 지정대사를 받게 되면 영화든 드라마든 배우들은 아주 열심히 그 대사를 달달달 외우고 정확히 치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문맥의 순서도 정확하게. 이걸 싫어하는 오디션 관계자는 없어요. 우리가 준 대본이고 그걸 열심히 외워왔으니까. 그런데 영화 오디션은요.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왜냐? 작가의 의도와 캐릭터를 파악하는지를 보는 거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의 어미나 단어를 조금 바꾸더라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캐릭터와 의도를 더 보여주는 것이 오디션의 핵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예 대사와 다른 소리를 해버리는 건 당연히 X고요. 그 선상에 잇되 조금의 변형은 아주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와 다르게 드라마는 작가 파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장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 오디션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바로 배우로서의 프로마인드. 어떤 역할이든 해내야 하는 게 배우의 몫이고 시켜주신다면 뭐든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그 마인드만큼은 어느 오디션도 가리지 않는 꿀팁이죠? 그리고 그 마인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아주 확연히 티가 나요. 결과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힘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온다면 어떤 기회든 배우로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더 절실하게 달려드세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수정하고 다시 달려들고 틀리면 고쳐서 다시 달려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0번 만에 오디션에 붙었다는 여느 배우들처럼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디션 봅시다. 4강. 오디션의 꽃, 인터뷰. 이제 오디션을 조금 봐봤다 하면 제일 숨막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바로 인터뷰. 뚜둔. 연기 잘해놓고 인터뷰 후루룩 말아먹으면 말짱 도루묵. 반대로 연기 조금 못해도 인터뷰에서 어필한다면 전세 역전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인터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네, 정말 중요해요. 오디션은 사람을 뽑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취업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면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스펙? 학력? 중요하죠. 근데 그걸 보는 이유는 그것들이 무언가를 증명해주기 때문일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냐면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디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뽑는 자리고 그렇기에 호감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말이 됐든 실력이 됐든 태도가 됐든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지망생들은 인터뷰를 너무너무 무겁게 여겨서 겁먹고 어버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는 말들은 줄어들고 군인처럼 긴장만 잔뜩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터뷰에 자신이 없는 지망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디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질문들에 바로바로 대답하며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아주 금상첨화.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아주 좋은 게 이 인터뷰거든요. 간혹 배우들의 캐스팅 비화를 보면 연기보다 그 대화나 답변이 화제가 되는 경우 혹시 보셨나요? 연기가 비슷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인터뷰에서 재치가 넘치거나 혹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배우 A와 그렇게 인상 깊지 않은 인터뷰를 한 배우 B. 과연 감독은 누굴 선택할까요? 아니,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회가 왔다면 무엇 하나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지정 연기, 자유 연기, 인터뷰 전부 마찬가지랍니다. 오디션 기회가 뭐 어디 쉽게 떨어지나요? 제가 인터뷰가 오디션을 뒤집을 수 있는 찬스라고 하는 건 연기 열심히 준비했지만 행여 그에 미치지 못해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는 거니까요. 기회를 힘들게 만들어냈다면 그 기회를 꼭 잡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디션 봅시다. 5강 기획사 오디션. 자, 드디어 오디션 봅시다의 마지막 장, 바로 기획사 오디션입니다. 많은 지망생들이 배우가 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게 대다수가 바로 이 회사, 기획사더라고요.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어디에 검색해야 알 수 있는지 정확한 루트를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 기획사 오디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가수나 아이돌은 기획사 오디션이 굉장히 활발한 데에 비해 배우 기획사 오디션은 정보가 정말 없죠. 말 그대로 기획사는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를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간혹 공개 오디션을 열어서 신인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보편적이지 않고 이마저도 마케팅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신인 배우들은 기획사를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사는 어디서 배우를 보고 캐스팅해서 키우나요? 자, 거울을 보세요. 혹시 그 안에 전지현이나 원빈이 있다면 무작정 기획사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끝!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영상이 꽤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강의니만큼 앞서 말한 PR 방법과 오디션 팁들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이 쌓이고 배우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중의 눈에 들기 전엔 당연히 더 가까이에 있는 관계자의 눈에 들어야 되겠죠? 현장에서 만난 타 배우의 회사 매니저, 감독님, PD님, 캐스팅 디렉터님 등등 경력이 쌓이고 이제 오디션도 꽤나 봐서 어쩌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캐스팅 디렉터 혹은 PD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해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와 인맥이 생겼다면 우리는 배우 지망생이 아닌 무명 배우라고 하죠. 여기서부터가 기획사 미팅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발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 관계자들에게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거예요. 이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케어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그때 진짜 소속사를 들어갈 필요성이 생기고 회사에서도 그 배우를 만나볼 의향이 생기고 마음이 맞는다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기획사 오디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획사를 들어간다고 배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여야 소속사가 필요하다는 것. 저 배우는 누구지? 완전 신인이네? 싶은 배우들 알고 보면 그 전에 단역이나 여러 활동들을 하다가 점차 배역이 커지고 그렇게 대중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응팔의 류준열 배우, 써니의 천우희 배우. 저 작품들을 찍을 때까지도 소속된 회사가 없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전부터 많은 영화의 단역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며 본인들의 커리어를 쌓고 있었기에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죠? 저는 이 방법만이 소속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변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이런 말들에 많이 흔들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법을 알고 꾸준한 시간을 들인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우연한 기회를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찾아 나서세요. 그러다 보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디션 봅시다.